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망설이는 분에게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제가 읽은 책을 핵심만 정리하여 제 느낌까지 말씀드리는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은 내글이 작품이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 묘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 윌북에서 펴낸 묘사의 힘의 제자는 샌드라 거스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초판 1세 발행되었으며 11월 25일 초판 3세 발행되었습니다. 저자인 샌드라 거스는 소설가입니다. 14편의 장편 소설과 20여편의 단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여러 차례 베스트셀러 1위도 올랐다고 합니다. 샌드라 거스는 또한 편집자로 다른 작가들의 글을 고치고 다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 작가들의 소설을 출간하는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딸 때문입니다. 보통은 제가 딸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사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알아서 주문했습니다. 마침 책 포장을 푸는 순간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묘사의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평소 저도 이런저런 글쓰기를 하면서 묘사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읽자 하고 책을 빌렸습니다. 조건은 책에 아무런 표시나 낙서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첫 장은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줍니다. 말하기는 작가가 단정한 결론과 해석을 독자에게 전해주는 글입니다. 독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에 반해 보여주기는 독자에게 구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세부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독자가 결론을 스스로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글입니다. 예를 들면 티나는 화가 났다. 이것은 말하기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로 바꾸면 티나는 문을 박살낼 듯한 기세로 발을 쿵쾅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말하기는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일이라면 보여주기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말하기가 과거의 일이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라면 보여주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실시간으로 장면을 지켜보도록 하는 일이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말하기는 사실을 전달하는 서술적 요약이라면 보여주기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극적 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말하기보다 보여주기가 중요한가? 저자는 말하기 표현으로는 독자의 마음의 심상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합니다. 말하기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일로 이야기 속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그 세계를 발견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보여주기는 이야기 속으로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저자는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과 소설 속 사건을 함께 경험해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글 속에서 말하기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결론입니다. 독자에게 결론을 제시한다면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일부러 싸움을 걸려는 것이 명백했다 라는 표현이지만 지금 뭐라고 했어? 그는 얼러대며 존의 코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다 라는 표현은 보여주기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외 추상적 표현, 요약, 부사와 형용사,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격분하여라는 부사가 들어간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는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다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저자는 부사는 가능한 아껴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분하다, 놀라다, 기쁘다, 상심하다와 같은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이 떠나자 베티와 티나는 안 됐다. 라는 표현보다는 존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베티는 이마를 닦았고 티나는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라는 표현이 독자에게 와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기 기술을 실현할 것인가? 우선 오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장면에서 자신을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물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명사를 사용하기, 인물의 행동을 작게 쪼개기, 비유 사용하기, 대화와 내적 독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티나는 큰 집에서 살았다 보다는 티나가 재택 안으로 들어서자 현관홀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가 낫습니다. 내적 독백을 사용해서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는 예시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을 때 나는 안 됐다라는 문장은 마침내 종이 울리면서 근무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보여주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말하기가 보여주기보다 더 나은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이나 장면 전환, 반복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말하기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독자로 하여금 글을 쓰면서 직접 문장 연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문장을 책에서 제시한 대로 고치도록 하거나 현금펜을 준비해서 타인의 글에 표시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마지막에 총 연습 문제를 내줬습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 제 스스로도 묘사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기는 독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야기 속 세계를 발견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합니다. 말하기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 글에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글쓴이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강제성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묘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글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보여주기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읽은 짧고 명쾌한 책 묘사의 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책은 딸 덕분에 읽게 됐습니다. 작년 올해 읽었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도 딸이 보내서 읽은 책입니다. 제가 필력이 좋아진다면 딸 덕분입니다. 이상으로 묘사의 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글쓰기는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생 목록 쪽 라이프 디자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